오후 세션 이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보령 머드 산업을 중심으로 한 머드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좌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을 맡아 진행해 주실 좌장님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좌장은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최희정 교수님은 전 체험센터 메디컬 스파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웰리스 앤 스파 연구원 대표이시다 사단법인 한국웰리스 관광협회 지회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럼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보령의 해양치유 자원인 머드를 활용한 해양 웰리스 산업과 머드 산업의 현재와 가치에 대한 패널 디스커션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입니다. 본 섹션에는 발제자이사 토론자이신 네 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제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분들의 양력은 프로그램 북을 참조해 주시고요. 더 많은 시간들을 발제자분들의 발표와 교권을 듣기 위해서 간략하게 소견하겠습니다. 장태수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병수 한서대학교 피부미용 화장품과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창호 이니스프리 모험재단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정 2022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조직위 총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 섹션은 보령의 해양치유 자원인 머드의 활용 우수성에 대한 소개 및 머드 화장품 산업과 머드 축제, 박람회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와 향후 해양 웰리스 산업에 대한 전망과 치유 자원에 대한 머드 잠재력 부각에 대한 발표 및 토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발제자님께서 먼저 주제 발표를 하시고 발제자이시자 토론자이신 네 분께서 고견을 얘기하신 다음 논의를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내외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이신 장태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먼저 준비하시겠습니다. 장태수 교수님께서는 보령 해양머드 산업 육성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령 해양머드 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치유에 관계되어지는 이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웰스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부분의 시범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보령시는 머드를 활용한 이런 산업 활성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충남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 머드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을 분석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머드의 기능성 다변화를 통해서 머드 산업을 확장시키는, 강제로 마이크를 뺏겼습니다. 네, 전략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소재 중심으로 전략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이 머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을 강화하는 이런 세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두 번째는 이 머드를 기반으로 한 해양 치유 산업을 육성하는 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위해서 두 가지 세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머드 특화 해양 치유 프로그램 및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머드를 활용한 웰리스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머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머드 축제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이 머드 축제가 보령의 머드 축제가 이미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령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머드 축제를 떠올릴 정도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한 시즌의 축제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계절 이 머드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냥 참여해서 즐기고 머드를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이 축제를 통해서 연관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산업형 축제로 이 머드 축제를 확장하는 세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드 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산업은 머드 그 원자재 그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는 산업 분야고요. 2차 산업은 이제 제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예품이라든지 식품, 또 비료,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3차 산업 서비스 분야죠. 이 머드가 치유라는 부분하고 결합되어져서 테라피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령 머드의 우수성 그리고 또 과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된 바를 인용하면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정화시키고 해독하고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많은 유효 성분들을 가지고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령의 머드를 대표하는 것이 현재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보령 머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보령 머드 화장품 자체가 이 시장에 현재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주관을 맡고 있는 조직 자체가 민간이 아닌 관주도형이다라는 겁니다. 화장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트렌드 자체가 빠르게 바뀌죠. 그리고 화장품은 소재의 우수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힘입어서 이 화장품 자체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생기고 선택이 가해지는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주도가 아닌 관주도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부각되어지고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광물 소재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한번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졌죠. 그리고 화장품 외에 머드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개발된 제품도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부분에서 아직 우선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 관련된 전후방 산업 연계 체제,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산업이 전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정책과 그리고 또 제도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되어져서 지원의 체계적인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 화장품 이외에 보령의 머드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령의 머드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침대 그리고 생활 도자기류, 또 여러 가지 어떤 건축 자재들, 벽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머드를 이용해서 코스메틱 프로덕트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해 머드라든지 또 러시아, 캘리포니아, 뉴질랜드 이런 어떤 거기에 나오는 머드의 특성을 활용한 코스메틱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머드 제품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코스메틱 프로덕트이고 두 번째가 키즈 상품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 진흙을 만지고 노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키즈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영역의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헬스 프로모션, 건강을 정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관련 상품들에 대한 영역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령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머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청 관광과의 요구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연구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령 머드의 객관적인 과학적인 효능 검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축제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이 원소재를 가지고 산업화 부분에 전략적인 변화를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어떤 니즈를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 지원단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 역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부의 이런 연계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효능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또 그것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머드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체는 어떤 요구도를 갖고 있었냐 하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머드에 대한 효능을 좀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도를 분석을 해보면 보령의 머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효능 검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연구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서 드러난 부분이고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화장품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머드 축제 같은 경우도 이런 계절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머드를 활용한 해양 치유 부분도 이런 어떤 융합형 관광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령만의 머드를 연계한 이런 융합형 관광 또 해양 치유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융복합 부분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연계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몇 가지 제안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제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클리닉 라프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주일 스테이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뭐 2천만 원 이상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곳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덕트가 뭐냐 하면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코스메틱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그 제품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령 머드로 만들어진 이런 어떤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가 결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령 솔트 하이드로 테라피라든지 또 보령의 머드를 가지고 구워진 이런 스톤을 가지고 테라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머드를 이용한 바디 래핑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된 서비스와 제품의 연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상시적으로 이제 머드를 활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머드 체험관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 컨벤션 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름철 한철에
제공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머드를 활용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실내 공간에서 사계절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경쟁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인풋과 아웃풋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머드 박물관이라는 시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시 공간으로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머드 산업 리빙 랩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머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자력으로 이런 어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또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개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빙랩을 만들어서 기업이 모여서 함께 제품도 고민하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고 또 소비자의 반응도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적용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움직이는 공간 리빙랩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한 부분이 지금 보령이 좀 약합니다. 보령의 머드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의 우수성도 홍보를 잘하고 있지만 보령 머드가 무엇이 우수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과학적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보령 머드 산업 연구소 가칭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지원하고 또 연구 개발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구의 특화 방향도 보령의 머드가 어느 정도 매장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또 유효 성분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첨단의 여러 가지 장비를 이 연구소에서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인력이 있고 그 연구라는 활동이 진행될 때 외부의 전문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보령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소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머드를 활용한 특구로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화시키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관광이 요즘 핫스팟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 또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 1년에 국비 4억에 지방비 4억해서 3년간 계속 매년 8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령이 이런 어떤 머드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웰리스 관광으로 연계를 하고 또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국비라는 어떤 마중물을 작은 돈이지만 받아서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령이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충남에 이미 이런 해양 치유라든지 또 머드를 활용한 치유라는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고민할 때 더 많은 시너지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령 해양 머드 산업 특성, 전망, 그리고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활성 방안까지 도출해 주신 장태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이신 장병수 교수님께서는 보령 머드 파우더의 미세 구조와 성분 분석을 통한 산업적 활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 화장품 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수입니다. 본 연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옆에 웰리스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미경 박사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장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령 머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선
이 보령 머드의 성분 분석과 효능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사진을 통해서 또 성분 분석,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머드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갯벌에서 발견되는 천연 미세 현탁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점토, 클레이 미너럴, 그다음에 물, 모래 미사, 그다음에 소량의 유기 물질로 구성된 점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소량의 유기 물질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토 광물 입자와 유기 물질로 존재로 인해서 복잡한 유변학적 특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점토 저 탄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력에 저항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머드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그 점토는 다양한 의약품과 그다음 화장품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럼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머드에서 이 점토 강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이 의약품이나 또는 뭐냐면 우리가 민간요법에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성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머드는 유변학적 특성과 그다음 양이온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을 누가 방출하느냐? 점토 강물에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그 사진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거로 해서 질병을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 보습과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머드팩, 그다음에 머드랩, 그다음에 머드 목욕 이와 같은 방법 등으로 이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은 보령산 머드입니다. 우측은 제가 알지 못하는 타 지역산 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두 지역의 머드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개의 머드 파우더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금 펠콘 튜브에 들어 있는 왼쪽 지금 샘플은 보령산 머드 파우더고 오른쪽은 이제 타지역 머드 파우더인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게 되면 현탕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펠콘 튜브에 들어 있는 시료를 동시에 호모게나이저 섞어서 그걸 가지고 동시에 방치했을 때 왼쪽에 보이는 보령산 머드는 침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침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거기 점토 지금 이 머드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의 입자 크기가 굉장히 미세하고 균질하고 작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지금 타지역산 머드를 보게 되면 이것이 금방 침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 실험을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산 분간 분석법이라고 해서 구성 원소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래커드 매핑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교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또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보령산 머드 파우더 관찰을 이제 쌤으로 관찰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0배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에서 아주 작은 물론 35배가 제일 작습니다만 관찰은 굉장히 군질한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저배열상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탈 라이크 같은 모양들이 점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고배율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250배에서 관찰해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잔잔한 그런 구조의 약간의 그러한 크리스탈 성분들이 결정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일단 입자의 근질상을 보기 위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결정체 구조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이와 같은 구조물들은 석영에 속한다. 쿼츠라 석영에 속하는 그런 구조물들인데 이와 같은 형태인데 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머리카락 굵기를 100마이크로미터로 했을 때 10분의 1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길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지금 이 결정체 물질은 3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지금 보령산 머드에 들어있는 가장 큰 입자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8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굵기의 2분의 1 정도, 그 정도 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주변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점토 강물들이 나노미터 단위에서부터 약 20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의 그런 균질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포인트를 맞춘 것은 이러한 큰 결정형 물질들을 보기 위해서 이 고배율에서 관찰한 것인데 1500배에서 이제 관찰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또 다른 구조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결정형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굉장히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구조로. 그럼 주변은 어떠냐? 지금 이제 주변 사진도 나오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점토 강물들의 물질들은 보게 되면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2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점토 강물은 63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 약 3분의 2 정도 이하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약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러한 점토 강물들이 50%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령산 머드에서는 그 이하로 아주 미세한 균질한 그런 입자들로 구성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약 4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결정체도 관찰이 되면서 이게 보령 머드 파우더, 물론 이 지금 보게 되면 이 샘플은 밀링 작업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체질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예, 거쳐서 이와 같은 크기가 맥시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령산 머드의 지금 머드 파우더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크기를 보게 되면 약 15 마이크로미터, 13 마이크로미터,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더 작은 거는 지금 길이를 잴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지금 보게 되면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물질들이 점토 광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른쪽 사진은 7000배의 고배율에서 관찰한 것이고 왼쪽 사진은 1000배에서 본 겁니다. 1000배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령산 머드 파우더의 그런 균질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형 물질이 뭐냐, 이게 이제 지금 쿼츠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물질들이 지금 우리가 석영입니다. 석영은 주 성분이 뭐냐면 규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규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성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점토 강물에 즉 머드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책갈피 모양의 그런 구조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 4500배의 고배율로 찍은 것입니다. 고배율로 찍어서 이 길이를 보게 되면 머리카락 굵기 약 10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지금 여러분 고배율로 관찰하고 있는데, 이 지금 보게 되면 이 카올리나이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규소의 판상의 구조와 그 다음에 지금 팔각형 정팔면체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의 그러한 그 화학 구조가 층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합판 모양으로 지금 규소 알루미늄, 규소 알루미늄, 규소 알루미늄 이렇게 층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흔히 말씀드리는 지금 스맥타이트 계열에 속하는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도 수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하는 기능을 보게 되면 얘들 성분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들이 하는 기능은 보게 되면 칼슘 이가 이온을 방출해내서 이 이온들이 피부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칼슘 이가 이온들을 방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령산 머드를 보니까 거기에 유기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보게 되면 해양 미생물인 해양 조류인 규조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조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광합성을 하는, 그냥 쉽게 플랭크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 보게 되면 해양 미생물인데 이런 규조류가
지금 보게 되면 고배율로 지금 관찰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귀조류가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이걸 이제 고배율로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첨배에서 지금 보니까 오른쪽 하단에 지금 일정하게 구멍이 뚫린 이런 구조물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물을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더라. 일정하게 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귀조류의 잔유물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뭐냐면 유기물질로부터 지금 이 진흙에, 즉 머드에 점탄성을 증가시키면서 그다음에 이런 귀조류에서 방출되어나오는 글리코당 지질 성분에 의해 가지고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귀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지금 머드 파우더에서 이런 귀조류 성분들이 관찰되고 있고, 이것을 고배율에서 지금 18,000배에서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관찰한 내용들로 이와 같은 성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분은 이런 그 입자가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저는 보령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 보령 머드가 우수성이 참 입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성분에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혹시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인체에 유익한 다른 원소 성분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차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원소 성분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주 전공을 하고 있는 EDX 분석과 그다음에 플래커드 매핑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플래커드 매핑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특성 원소 성분은 특정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금 보게 되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카, 칼륨, 철, 칼슘, 그다음에 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티타늄 성분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보령산 머드에서는 규소와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그다음에 티타늄과 황 성분 위에는 어떤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성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특이적으로 황 성분이 검출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이제 차이가 또 있는데요. 이 황 성분이 효능도 이제 우리가 증명이 돼 있고 여러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EDX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매핑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하단에 있는 것은 EDX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령산 그 머드 파우더는 주 성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규소 성분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이 지금 보게 되면 황 성분은 약 0.57%, 지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성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EDX 분석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니 역시 똑같이 9개의 구성 원소 성분들이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요 스펙트럼 내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혀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는데, 여러분 뭐 내일 뭐 발표 내용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해 머드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하고 요르단의 동안 지구에 접해 있는 사해 머드는 약 427m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기는 니켈과 망간이 검출이 됩니다. 니켈과 망간.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뭐 장태수 교수님께서 사해 머드에 대해서 이제 머드 팩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현재까지 논문을 보게 되면 사해 머드를 가지고 그 머드 팩을 하거나 했을 때는 가정 내에서는 하지 않고 20분 이내로 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령 모드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크롬이나 마그네슘, 크롬이나 뭐 니켈 또는 뭐 납이나 이런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그러한 이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령 모드에 존재하는 플랭크톤, 지금 말씀드리는 귀조류 피각을 보게 되면 약 이 83%가
규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 모드가 우수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그러면 한번 타지역산 머드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배율이 100배입니다. 왼쪽도 100배입니다. 어느 게 더 균질하게 보입니까? 뭐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는 이 지금 자갈 덩어리들이 있고 여기는 잔잔한 모래, 미세한 모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250배의 동일한 배율에서 관찰해 보게 되면 보령산 머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입자들이 아까 맥시멈으로 약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결정형 크리스탈들이 존재하고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지금 이 엄청 큰 뭐 바위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밀링의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지금 보게 되면 500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500배의 배율에서 그다음에 이건 뭐 똑같은 동일한 배율 한 450배, 이게 좀 더 낮은 배율이지만 얘들이 이 타지역산 머드는 이 지금 결정체 구조가 100 마이크론,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굵다는 굵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의 굵기를 설명할 때는 100 마이크론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100, 지금 보게 되면 10분의 1mm가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mm를 10등분했을 때 한 등분이 이제 100 마이크로, 머리카락 우리 굵기가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정도 굵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기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보령산 머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타지역산 머드보다 입자의 균질성이나 뭐 제조 공정에 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성 함유 성분들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보령산 머드 파우더들은 수 나노미터에서부터 15 마이크로미터, 아까 눈으로 보셨죠? 눈으로 보셨습니다. 15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갖고 있다. 입자가 굉장히 균질하다는 말씀입니다. 결정형 점토 광물의 입자 크기는 4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건 왜 표현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진흙에, 즉 머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3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서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클레이 미너럴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건 뭐 지금 국제저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토 광물은 판상 또는 얇은 조각상의 미세 형태로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종류의 그룹에 카올리나이트, 지금 말씀드리는 스맥타이트, 그 그룹에 속하는 벤토나이트, 거기에 또 하이 그룹에 속하는 몬모리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구조물들은 수화된 하이드레이트, 수화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그러니까 수화된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상의 구조에서부터 이온들이 방출되고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들에 의해서 이 수분을 흡수하는, 그래서 점토가 수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점토에는 또 유기 물질이 풍부하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그 규조류 피각들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지금 보게 되면 머드 파우더의 구성 원소 성분을 보니까 보령산 머드는 중금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100% 신뢰를 하고 여기서 실험 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그 갯벌을 채취하는 그런 장소를 못 가봤습니다만 채취 장소가 다른 장소라면 그것도 한번 항상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걸 해야지.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 이게 이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요번에 국제학술지에 이제 복미경 박사와 같이 해가지고 요번에 투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령산 머드에 대해서 국제학술지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보령산 머드에서는 유일하게 황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황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 뭐 유황 다 아시죠? 황이 하는 기능을 보게 되면 황은 피부 각질층에서 시스틴 아미노산과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황화수소를 만듭니다. 이 황화수소가 환원이 되면서 각질층을 녹이면서
다른 물질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 가지고 뭘 만드냐면 아토피 피부염 연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머드를 가지고 제산제로 사용을 합니다. 제산제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유일하게 황원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성 원소 성분을 가지고 보령 머드의 그런 유효성과 효능을 갖다가 계속 연구해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그러한 머드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맨 하단에 써놨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령 머드에 존재하는 칼슘 이온과, 이 칼슘 이온은 다른 지역산 뭐 일라이트라고 하는 뭐 광산에서 캐내는 그 광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방출이 돼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칼슘 이온과 지금 황이온을 이용한 뭐 헬스케어 제품들 개발에 좀 더 뭐냐면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령 머드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시고 또 연구, 또 성분 조사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제자이신 한창호 사무국장님께서는 마케팅, 도시 브랜딩과 상생협력 모범 사례인 이니스프리와 제주의 아리따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니스프리와 제주의 아리따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된 이니스프리 모험재단의 한찬호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약 1%에 불과한 제주의 사례를 집중하여 보시고 이렇게 패널로 초청하여 주신 주최 측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제주와 이니스프리의 그런 끈끈한 인연, 황무지를 녹차밭으로 만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주와의 공존과 동행, 아리따운 이야기 하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이야기로 아름다운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와의 끈끈한 인연 부분입니다. 1970년대 시대적인 상황이 식량 증산을 위한 농지 개발 확대 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 저희 선대 회장님께서 이 중산간 지역을 잘 개발해서 녹차밭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약 100만 평을 이런 황무지와 같은 곳을 이렇게 세 군데 제주도 서귀포에 도순, 서광, 한남, 돌송이 차밭, 서광 차밭, 한남 차밭을 100만 평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시기를 연표별로 좀 보시면 70년대 저런 일이 제주에서 저런 특별법이 제정되고 저희 회사에서 녹차밭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까지 이 일이 있었고 2004년에 4년까지 보면은 생물권 보전 지역이 제주도가 선정됩니다. 그때 저희는 이니스프리를 런칭하게 됐고 2006년에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2005년도에 저희가 이니스프리 허브 스테이션이라는 그런 화장품 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10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제주도가 등재되고 세계 지질공원에 선정됩니다. 그때 저희는 2010년을 기점으로 내셔널 베너핏 프롬 제주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제주를 컨셉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요구도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토지 및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공동자산, 마을의 공동목장 운영에 관한 갈등이 마을별로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 반기업 정서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오설록에 가보셨겠지만 예전에 그 앞에 무단 주정차하는 분들 때문에 교통 체증이 유발된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이니스프리가 제주에 있는 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제주가 아니라 서울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법인세가 유출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지역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런 반기업 정서가 증가하면서
또 지역 전략 산업으로 제주도가 향장업 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달라. 그래서 제주 이 중소기업에게 화장품 기업의 노하우를 좀 전수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제주 특화 R&D 센터를 좀 설립해서 운영해 달라. 그리고 화장품 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금은 좀 시들합니다만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조 전담 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내 60여 개 중소공장의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해 달라 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주 상생 프로그램으로 아리따운 구매 협약, 이게 이제 공정무역 개념인데요. 제주의 그 동백이라든지 비자와 같은 그런 천연 원물들을 직접 구매해서 화장품 원료로 만들게 되고 또 도내 향장 기업을 다각도로 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원료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역시 진행을 하는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기업으로 참여해서 J-랩해서 조그만 연구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에 근무요원, CSR, 사회공헌하고 홍보 담당 인원을 배치하고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억 원의 출연재단을 이니스프리가 출연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시행을 저희가 하게 되고 기업 브랜드 경험 차원에서 회사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제주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체험 확대를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이런 곳에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저희 선대 회장님이 뿌린 작은 녹차 이 씨앗이 이니스프리라는 엄청난 그런 비즈니스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그것이 비즈니스 섹터에서의 그 성과가 다시 재단을 만드는 시드 머니가 되어서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을 설립하게 되어서 지금부터 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고자 합니다. 적용 사례를 보시면 제주를 대표하는 자원과 화장품의 만남입니다. 제주 용암해수라인, 제주에 있는 그 용암해수단지에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용암해수를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저런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 녹차 저희가 이제 이니스프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게 된 게 이니스프리 그린티 라인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데요. 화장수로 녹차 생분해 화장수로 만들어서 그린티 밸런싱 라인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카멜리아 헤어 에센스에서 동백이 머리 그 탈모라든지 헤어 건강에 좋다 해서 이걸 소재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5가지의 15가지의 제주의 원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30여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유채 꿀 립밤 그리고 비자 시카밤, 한란 인리치드 라인 그리고 청보리로 만든 청보리 필링 마스크, 링클 사이언스 에센스 해서 이거는 추자도의 미역을 활용한 건데요. 고래가 새끼를 낳으면 먹는 것이 이 미역귀다 해서 이 미역귀를 통해서 제품을 만든 이런 사례를 저희가 마케팅에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재단의 설립 배경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대 회장님이 녹차밭을 조성하실 때 자연 그대로가 있을 때 가장 값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자연 그대로 있을 때 가장 값지기 때문에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밭을 조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셔서 이 선대 회장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저희가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모음재단의 의미는 제주어로 아를 제주 분들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인 모음 이런 형태로 발음합니다. 근데 육지 사람들이 일반인이 듣기에는 모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모음을 좀 음가를 차용했고요. 그리고 모으다의 명사형해서 모음의 의미도 있고 자음 모음할 때 그 모음은 자음과 함께 다양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주를 사랑하는 이니스프리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다양한 가치를 창조하자 해서 모음재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범위는 제주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제주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와 함께 갖고 다시 제주에 제공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연 생태 보전, 그리고 제주 문화,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의 그 반응, 정성적인 반응을 좀 들어보면, 저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신흥 1위라고 동백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마을 회장님께서는 아리따운 구매 협약 이후에 이 동백에 대한 가치를 본인들은 정말 몰랐는데 가치를 일깨워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무국장님은 거기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동백 기름을 패키지화해서 디자인을 새로 바꿔주고, 또 그거를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오설록 옆에 있는 그 저희 직영 매장에 납품을 함으로써 마을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동백의 가치를 높여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동백마을 이장님께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사실 낮에는 감귤 농사를 짓고 밤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동양화 놀이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 동백을 선별하고 또 세척하고 가공하고 기름을 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업 내용은 자연생태보건 및 생물종 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따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마을 만들기, 이 동백마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백마을에 이 PB 상품 디자인 패키지를 지원했고 판로를 확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비양도라고 제주의 조그만 한림에 있는 협재 앞바다에서 보이는 무인도 같은 섬에 저희가 BI를 제작 지원하고, 레시피 콘서트라 하여서 제주의 우수한 작물의 효능, 이거를 좀 알리고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레시피 콘서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약간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 차원에서는 감귤 장학생, 제주도가 이제 감귤의 주산지다 보니까 감귤에 관한 연구와 또 감귤의 그 후계자, 농민 후계자를 좀 육성하고자 감귤 장학생 제도를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 과학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드러낸 과학자들한테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영상으로 약 2-3분 정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마케팅, 제주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재단을 설립하고 과거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제주도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에 재단을 설립해 알았다, 뭐 인지는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제 그쪽에서는 인지를 하고 또 이제 관망을 합니다. 도민들은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뭐 잠깐 하다 말겠지,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억 원의 기부가 완료되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4, 5년 하다 보니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현재 이르렀는데, 지금 현재는 관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나름대로 좀 도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이 관심을 넘어서 저희한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또 저희 사업의 참여와 지지를 보내는 앞으로 이런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이 그 재단 사업이나 마을 상생 마케팅, 지역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핵심 전략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성이고요. 두 번째가 협업입니다. 지속성이라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작해야지 아무렇게나 멋대로 우선 시작하고 보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업도 진도가 안 나가고 마을 주민들, 도민들의 그 민심을 얻기에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생각되었고요. 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절실히 깨달은 사항입니다. 시대 정신이 반영돼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화가 많이 됐는데 저희 재단도 이런 디지털화에 선봉에 서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과연 저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기업 재단입니다. 기업 재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의 활동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본질에 집중하는 방법이 저희 하는 사업이 누적 자산화가 되어서 결국은 이게 이니스프리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돼야 이 재단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협업 부분입니다. 지금은 뭐 혼자 한 기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언론 그리고 NGO와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을 주민들입니다. 특히 이제 농어민, 이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진정성과 감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직원들입니다. 임직원들도 굉장히 저희 사업을 운영해 보면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참고로 저희 동백마을의 BI, 비양도의 BI를 지원해 준 것도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런 작업을 해주고 도움을 줬는데 그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 일단 비즈니스 돈 벌기 위해서 뭐 하는 것보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도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짧게 저의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역 자원 활용한 기업 상생과 도시를 브랜딩한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신 한창호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제자 김기정 총감독님께서는 2022년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및 보령 머드 축제 중심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국제 박람회 스토리 개발 연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본 박람회 조직위원회 총감독을 맡고 있는 김기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국제 박람회 스토리 개발 연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머드 박람회하고 머드 축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좀 한번 그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뭐 앞에서 장태수 교수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머드의 성분이라든지 산업화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저는 축제와 박람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96년에 그 원광대 김재백 박사님 팀에서 이렇게 머드들을 연구를 했고 화장품을 만들어냈고 그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이것들에 출발해서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98년부터 그랬죠. 그래서 축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올라가 있는데 화장품은 오히려 머드의 산업은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래서 이 자료도 이렇게 같이 보시는데 자료처럼 머드 축제라는 인지도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드 축제를 가지고 2008년도에는 대련에 가서도 한 적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스페인 토마토 축제하고 교류해서 스페인의 뷰뇰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저희 머드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로토루아에 가서 뉴질랜드에서 그 머드를 가지고 컨텐츠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 머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나왔던 것들 중에 이 지역의 고유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형 축제 위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과는 다르게 저렇게 굉장히 큰 축제로 성장을 해냈고 현재도 멈추지 않고 성장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서머비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2011년 10년도까지만 해도 여름에 대한민국에서 여름에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축제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가 거의 선두적이었고요. 그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워터밤이라든지 신촌 물총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굉장히 히트하고 있는 싸이 흠뻑쇼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보령 머드 축제 어떤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인지도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머드의 산업적인 확장성은 답보 상태였어요. 특히나 화장품 사업 쪽은 완전히 답보 상태였죠.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가 언론 매체에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언론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게 세계 3대 통신사가 저희 축제를 열리면 AP, 로이터가 동시에 타전할 정도고 CNN이나 이런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홍보들을 많이 해주죠. 자발적인. 근데 지금 밑에 표와 같이 보시면 머드 화장품의 산업적인 성장은 거의 멈춰 있는 거나 다름없듯이 시장들은 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보령시와 충청남도가 머드를 통해서 산업박람회를 한번 개최해보자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2018년 8월 3일에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데요. 관련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10억 이상의 국비가 투여되는 행사를 국제행사라고 명명되어 있고요. 그 국제행사는 기초단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령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었고요. 충청남도가 광역이 반드시 꼈기 때문에 광역에서 신청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이곳 지금 머드 박람회 프로그램으로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웰리스 컨퍼런스도 같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하는 것들은 저희가 국제 행사를 같이 박람회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머드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것들을 어떤 산업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본 박람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가치로 박람회가 출발했던 겁니다. 본표와 같이 1897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상징 조형물이 에펠탑으로 나왔듯이요. 거의 모든 산업 박람회는 그리고 또 저희가 BIE에 공식으로 등재된 박람회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공인한 박람회죠. 어떤 산업적인 박람회는 그 산업들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것들을 본표와 같이 우리가 봐줄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머드를 활용한 어떤 산업이 존재할까, 어떤 머드 산업의
산업의 확장성 어디가 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발표받고요. 그런 것들의 이제 표와 같이 축제와 관광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은 연결되어 있죠. 전 세계하고도 굉장히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드 테라피라든지 머드 환경, 그다음에 이것들을 머드로 원재료로 한 농축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전시 부스에 가보시면 우리가 두유로 잘 알려진 그룹입니다. 36두유라는 회사가 이번에 박람회를 개최해서 좀 제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머드 침대, 예전에도 머드 침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36에서 내놓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95% 이상이 보령산 머드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드 타일을 개발을 하면 머드 원료가 높아질수록 아까 장병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잘 깨집니다. 근데 이번에 36에서는 그것들을 자연 건조시켜서 95% 이상을 함유한 머드 침대와 머드 쇼파, 머드 찜질기까지 본 박람회를 통해서 개발이 좀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해양의 어떤 신산업들의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열리는 이 포럼의 주제처럼 치유 쪽에, 관광 레저도 있지만 해양 치유 쪽에, 그런데 해양 치유 중에서도 웰리스 산업하고 연계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웰리스관이라는 별도의 관에서 해양 치유, 머드 치유에 대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해외 쪽에서 오신 우리 데이비슨 연사님이라든지 우리 또 교수님들께서는 한번 좀 체험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드 박람회가 어떤 이것들을 국제 레저의 거점으로 갖자 이렇게 해서 120만의 도시 브랜딩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요. 박람회가 주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람회 아까 2016년부터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2016년 이후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R&D가 일어나서 어떤 큰 제품이 개발돼 있거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열고 그것들을 통한 이벤트, 판매, 기업의 비즈니스, 얼마 전 끝난 수출 상담회까지 갔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많은 R&D들이 동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람회가 주는 두 번째 가치는 어떤 거냐면요. 본 박람회를 통해서 산업적인 가치를 지역민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사례는 이제 예천 사례가 있는데요. 경북 예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늘 4년에 한 번씩 국제 곤충 박람회라는 것들을 해요. 근데 박람회 때 곤충 음식이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2016년도에 곤충 사육 농가가 20여 농가였다가 박람회 이후에 2018년도에는 120여가 농가로 확대될 정도로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산업이 확장된 것들을 다양하게 좀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해양 웰리스하고 좀 접목을 시키자 이런 데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본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좀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서 다시 한번 재메이킹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 산업 경쟁 도시와의 차별화인데요. 지금 인천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양양, 화성까지 있는데 해양 신산업을 그린 벨트화 시키는 건데요. 충남에서는 충남의 새로운 실크 로드처럼 한번 해보자라 그래서 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령까지 어떤 해양 웰리스 벨트를, 지금 해양 치유 벨트를 하려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치유도시, 치유센터를 울진, 고성, 완도, 태안이 껴있었는데 보령은 껴있지 않지만 본 박람회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면서 보령의 중심으로서, 보령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과 머드 지역의 환경적 가치화에 대한 국제화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적으로는 아까도 대화 나눴지만 저희가 이런 머드 관련된 지금 K-팝이라든지 어떤 우리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축제를 가지고 굳이 이 좋은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축제를 보령에서만 할 거냐라는 것들에 좀 저희가 출발을 했고, 사실은 2020년도에 이것들을 가지고 월드 투어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 기획 단계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리핀 세부하고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사실은 호주에서도 본다이 비치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K-팝과 더불어 축제도 본 머드를 관련한 이 컨텐츠 축제를 가지고 박람회와 종료 후에는 그렇게 국제적으로 한번 그런 산업화도 이루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3가지 핵심을 추측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업에 저희가 산업박람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와서 B2C와 B2B가 다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해양 신산업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54개 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얼마 전 저희가 그 수출 박람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 실제적으로 수출로도 연결이 됐는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한 곳에 지금 B2B와 B2C를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해양 신산업관과 관광 레저관에 한번 가보시면 그런 총 84개 기업들이 지금 기관까지 함께 입점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축제가 발전해서 산업형 박람회가 된 예인데요. 저것도 제가 총감독을 했습니다마는 담양 대나무 축제를 진행하다가 세계 대나무 박람회라는 것들을 2015년에 진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산업들이 열렸냐면 옷들에서 그 대나무를 원료로 한 여름 옷들이 개발이 됐고요. 비행기의 신소재로 대나무들이 쓰이고 있고요. 많은 것들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구찌에서는 또 대나무를 해서 핸드백에 이렇게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서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가치를 형성한 예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뭐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표와 같이 대나무 박람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대나무의 산업은 1970년 이후에 플라스틱이 등장한 이후에 거의 청죽시장이라는 곳들이 거의 망해가던 건데요. 2015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담양이 그리고 담양의 중록원이 다시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고 대나무의 산업들이 활성화된 예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금산 인삼 축제인데요. 3번에 걸쳐서 국제 승인을 받아서 그 박람회를 개최했던 사례죠. 그래서 인삼으로서는 잘 아시잖아요. 인삼이 가장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는 곳들은 금산이 아닙니다. 금산에 시장이 열려 있을 뿐이고요. 그 인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들은 다른 지역에 있죠. 그래서 풍기라든지 저쪽에 있는 파주라든지 이런 곳들이 오히려 인삼 생산량이 많은데 저렇게 지역의 축제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금산 인삼이 굉장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인 인삼 시장으로 저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소득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들을 2017년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반드시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를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그런 목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해양 머드의 어떤 산업적인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본 박람회를 모멘텀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국제 관광, 해양 관광의 중심이다, 충남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열렸던 이 머드 페스티벌을 가지고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또 어떤 그런 계획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었고요. 어떤 해양 신산업에 대해서 해양 에너지라든지 해양 블루 수소 그 다음에 해양의 어떤 새로운 산업들을 본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면서 충남이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데 가장 큰 목표를 주고 있었습니다. 치유와 거점, 관광과 산업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충남의 지속가능한 보령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고요. 본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보령, 새로운 충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본 박람회의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박람회 등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저희가 주장하는 하이브리드형 박람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뭐냐면 박람회라면 다소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전시나 이런 것들이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와 함께 축제가 박람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령 머드 축제가 함께 개최되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2020년 2월 팬데믹 이후에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승인 받은 행사입니다. 물론 함양이 있었지만 함양은 팬데믹이 심할 때 했던 거고요. 저희는 좀 엔데믹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거고,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 개막식 날 또 영광스럽게도 대통령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개막식을 빛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세 조금 있는데요. 박남 회장은 여러분의 안전하게 보실 수 있도록 회장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축제와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한 산업화의 과정들이 이런 과정이었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축제와 연계한 국제 박람회 스토리 개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기정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해양 박람회 및 축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길 바라고 8월 15일 폐막식까지 안전하게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 네 분의 발제자분들의 훌륭한 발표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자장이지만 개인적으로 해양 머드 산업, 연구, 지역 상생 도시 브랜딩, 축제 박람회 이 네 가지의 발표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전문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 업계의 전문가셔서 진심으로 감동을 하고 또한 좋은 토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한 20분 정도 저희 시간이 있는데요.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각 발제자님께서 이제 토론을 준비하실 텐데요. 저희의 주제는 국내 해양 웰니스 산업의 전망과 머드에 대한 활용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 해양 머드 웰니스 컨퍼런스 그리고 박람회, 축제에 관한 좋은 고견을 한 분씩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태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좌석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도 안 계신 텅 빈 곳에서 제가 발표하는 그런 불상사가 여러분 덕분에 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작년 11월 12일에 6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뭐냐 하면 여행과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활용한 치유가 있는 자연 관광지를 조성한다. 이 부분도 화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이 지향하는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 여행을 통해서 건강을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과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웰니스 관광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령은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또 바다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치유 농업이라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농업을 통한 치유, 그리고 숲의 자원을 활용한 산림 치유, 그리고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트리플 힐링 시스템, 치유 시스템이 가능한 이런 곳이 바로 보령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강력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령이 가지고 있는 머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드가 어떤 임상적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해외 저널에서 많이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고 또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보령의 머드가 갖고 있는 균질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머드가 가지고 있는 효능과 안전성을 이러한 웰니스 관광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숙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봄 박람회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관광지 또 해변에서 해변 명상이나 또 요가 그리고 또 노르딕 워킹 또 인접한 상하원에서 명상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웰리스 관광이라는 하나의 상품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령이 단순한 그 머드가 참 좋다, 그리고 머드를 알리는 부분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산업화의 방향성을 머드라는 프로덕트와 또 웰리스 관광이라는 하나의 서비스 부분이 융합되어진 보령형 해양 웰리스 관광 부분이 완성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또 시작되어지고 또 논의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네, 장태수 교수님께서는 보령형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장병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령 머드에 관해서 제가 연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도 많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머드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계는 머드의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인데, 그 분석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장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의 분석이 아니라 이제 머드를 계속 생산해 나올 테니까 생산해 나오는 지역별로 분석을 통해서 이 보령 머드의 퀄리티가 꾸준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이 지금 사해 머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분 동안, 그 머드팩 같은 경우도 20분 이내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분이 넘어가면 망간이나 아까 말씀 니켈 같은 성분들이, 그 이온화 성분들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신적인 독성 효과를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논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머드팩 같은 경우도 20분 이내에 하고 하는 그런 20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주는 것도 그런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지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온천수와 함께 머드 테라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이렇게 박람회장에 아까 이제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웰리스 관이 좀 크게 대규모 형성이 된다면 이 머드를 갖다가 욕조에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도를 가열시켜서 그런 어떤 그런 방법도 개발해내면서 이 지금 머드 효능을 갖다 널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저는 이제 이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또 응용 학문이나 또는 이제 산업적으로 또 이제 사업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효능이 입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병수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것들을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산업해서 함께 융합하는 부분들이 이 보령 웰리스 산업에 기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창호 사무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이 머드는 소위 말해서 갯벌 흙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 이 갯벌의 흙을 세계적인 이런 축제로 승화시킨 우리 보령시와 조직위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까지 유지하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외부의 시각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안에 있는 보령시 안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화장품 산업 이렇게 성분 분석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화장품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일원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매혹적이어야 됩니다.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머드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에는 그렇게 썩 밝고 이쁘고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성분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요즘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많이 남기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분이 아무리 좋다고 홍보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 진흙 바른 모습, 그 거무튀튀한 이 얼굴, 재미있게 뭐 한두 컷은 올릴지언정 이걸 화장품으로 쓴다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화장품 산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약간 좀 밝은 톤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또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 진흙, 머드 이걸 가지고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주도에는 화산송이라는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그 조그만 그 쇠설물, 돌가루 같은 그런 붉은 그런 화산송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재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화산송이 모공 마스크팩을 만들어 파는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그쪽 제주도에서는 건축 자재로 단열재 이런 종류로 화산송이를 엄청나게 좀 쓰고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보온 효과도 있고 보냉 효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 머드를 가지고 건축 자재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사실 요즘 벽돌집이 많은데 벽돌집이 옛날에 흙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이 좀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머드를 잘 자원 고갈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없다면 이걸 잘 건축 자재로 잘 활용해서 석고보드와 같은 걸로 잘 산업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더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벽지와 더불어서 지금 토기, 그릇, 그리고 이제 이 타일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369에서 개발한 찜질방에서 타일도 개발하고 있어갖고요. 지금 현재 건축 자재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정 감독님께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절반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15일 이제 8월 1일부터는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이제 이 박람회 체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전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번 다짐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장태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자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 순서가 왜 끝에 있는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안 계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저희는 국내에 있었고 이렇게 앞에 지금 두 분 계시는데요. 두 분 선생님들은 사실 호주하고 독일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이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박람회 정확하게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3일째고요. 31일 중에 13일이기 때문에 18일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18일이나 남은 거죠. 네. 그 18일 좀 그렇네요. 뭐라고 해야죠? 18일이라고 한 건데. 네. 18일 남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저희 박람회 뭐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 잘 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에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확장성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머드 타일은 용평 리조트에 가면 방 하나가 머드방도 있습니다. 리조트하고 저희가 MOU를 통해서 용평 리조트에 머드 건축 자재로 이용해서 머드 타일이라든지 머드 벽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이 하나가 그렇게 꾸며져 있는 방이 있을 정도고요. 지금 아까 아이디어 주셨지만 화장품 관련된 산업들이 축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축제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 3개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드 투어 형태의 어떤 축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보자라는 것들을 박람회를 통해서 있고요. 어떤 산업적인 화장품적인 가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후발주자인데 민간에서는 100% 보령산 화장품으로 해서 민간이 주도했는데 벌써 올리브영 매장에 650개 매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령은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서도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또 여기 옆에 계신 우리 한국자를 계기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했고, 박람회 회장은 가보시면 되게 오밀조밀하면서 재밌게 잘 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르셔서 한 4, 5시간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하나 머드 축제 뭐 왜 성공했니 가지고 여러 말들이 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보령 머드 축제가 성공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유의 익명성이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가셔서 머드 축제 체험 프로그램에 가셔서 흠뻑 뒤집어 쓰면 배가 나왔든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셔서 즐겁게 그쪽에서 노시고 또 산업 전시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기라고 했는데 안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님들의 고견이 보령 머드가 해양치유 자원과 해양 웰니스 산업으로 발전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자리에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령 머드를 활용한 산업이 단순한 저희 지역에 또는 국내 해양 치유 자원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함께하는, 그리고 세계인의 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함께 우리 발제자분들께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고 산업 육성에 그리고 전체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아, 그러실까요? 네, 그럼 여러분 다 함께 무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아주 의미 있는 오늘을 기억하는 사진 찍으시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오전에는 저희가 보령 머드 박람회 하면 화이팅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번에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저희 화이팅 하시면서 찍으실까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보령 머드 산업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보령 머드 산업 화이팅!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좌장님들 그리고 오늘 풍성한 시간 만들어주신 패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또 장시간 함께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컨퍼런스는 끝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일도 컨퍼런스 계속 진행되니까요. 내일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